여성 수만 명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불법 촬영물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항의하고 여성 인권을 외쳤지만 남성을 혐오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빛을 발하게 했습니다.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집회의 취지를 살피기보다 조롱에 치우친 시선을 보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남녀 간의 혐오라고 하잖아요. 마치 성대결처럼 극한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잠시 토론을 좀 여러분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네. 본인이 약간- 직접 들었어요? 본인한테 네네네. 했다고요? 그건 아니고? 아니요.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나중에 듣게 되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주장을 했다는 것만으로 네. 뒤에서 쟤는 여자인데 왜 이렇게 기가 세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최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그 성별 간 격차가 심해지면서 약간 그런 극도로 치닫은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단체들에 대한 표현도 막 서슴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고. 근데 야, 너는 여자가 뭐 이렇게 기가 세냐?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올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심하게는 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된 건가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뭐 김여사나 운전하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 김여사네 뭐 차선 끼어드는 거 네네네. 보면 아, 저 사람 그런가 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남자 분들에게 뭐 명품을 요구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 네. 보통 김치녀 아니면 된장녀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네. 남자들한테 김치남, 된장남이라고 사용하는 건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서 그러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김치녀, 된장녀는 들어봤는데 김치남, 된장남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김여사는 들어봤는데 김 사장님 뭐 이런 말은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남학생들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남성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생각나는 게 딱히 없는 거를 봐서는 진짜? 제가 주변에 진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 다수가 아마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요. 현규 학생도 없습니까? 저도 뭐 어떤 군인과 관련된 얘기 이외에는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군인과 관련된 표현이 뭔데요? 뭐 쉽게 그냥 군발이 이런 것들. 군발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막상 지금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은 여러 개가 좀 나오는데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은 거의 지금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많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 한남? 한남이 뭐야? 한남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네네네. 그건 뭐예요? 그 한국 남자라는 뜻인데 네. 그 이제 그게 왜 비하하는 거예요? 일반화를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 남자는 뭐 설거지 안 하고 빨래 안 하고 뭐 아내가 해주는 밥 먹고 그 한남이라는 단어가 어느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이 이제 얼굴책에 옮겨온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한국 남자는 뭐 막 키가 작고 못생겼고 뭐 눈이 안 좋아서 막 안경을 쓰고 막 이런 외모적인 것들을 조롱하는 것도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대결처럼 심각하게 혐오 표현들이 만연해 있는데 이런 성차별적인 혐오 표현들을 왜 쓴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나라가 유교관념이 굉장히 깊게 뿌리가 박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유교관념을 관통하는 큰 어떤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까? 유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남자는 하늘이고 뭐 여자는 땅이다 이런 비슷한 논리가 있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페미니즘이나 이런 여권 신장 운동 그리고 그런 어떤 작가들 그리고 탈코르셋 운동 같은 게 여권이 신장되는 게 아니라 남성의 어떤 권리를 이제 박탈한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걸 뺏긴다라는 이런 어떤 잘못된 해석을 해서 뭔가
대결 구도를 형성을 좀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들 세상에 지금 여자들이 너무 치고 들어오는 것 같다, 치고 올라오는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견제. 네네. 예. 네, 그렇게 해서 뭔가 SNS 상에서도 싸움이 계속 붙고 그리고 그 싸움을 붙는 걸 보고 이제 남자들이 또 이걸 받아서 이제 학교 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점점점 뭔가 잘못된 왜곡된 표현들이 전파가 돼서 어느 순간 일상 속에서 이렇게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그리고 이런 페미니즘 운동이나 여권 신장 운동 같은 게 제기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그게 문제 제기되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는 아직 이게 발전해 나갈 길이 멀고 초반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네네. 이런 초반의 상황이니까 지금 좀 더 여러 사건과 이런 단체들 간의 싸움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네. 우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성별이라는 것이 가장 사람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요소 중에 가장 큰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 간의 충돌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좀 더 발전해 나가는 단계의 초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지금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 훨씬 좀 전부터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이것에 대해 저희보다 더 나아가 있는데 네. 그런 단계가 되면 저희도 이런 분쟁이 조금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집단에 포함이 되면 그 집단의 어떤 관습이나 어떤 문화에 적응을 해서 살아가기 마련인데 남자들끼리 있거나 여자들끼리 있으면 그 어떤 문화에 점점 사람이 스며드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남고를 제가 이제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남자들만의 어떤 문화라는 게 점점 고착화돼가고 좀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문화로 정착을 해버린 것 같아서 뭔가 남자는 여자를 이해 못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 못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 공학으로 최대한 만들어서 정체성이 확립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육적인 측면에서 먼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계층 간, 세대 간 혐오 표현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해요. 네,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 뭐 많이 쓰는 혐오 표현. 저 같은 경우는 막 우리 뭐 어린 친구들한테 뭐 꼰대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살거든요. 우리 머리 만지고 있는 윤석이 학생부터. 네. 꼰대라는 얘기가 제일 만연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틀딱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요. 틀딱은 뭡니까? 그 어르신분들이 틀니 이렇게 끼시잖아요. 치아가 네. 많이 상하시면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틀니 사이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 해서 그걸 줄여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을 틀딱이라고 비하를 하는 단어예요. 네. 이건 약간 뭐 굳이 단어로 꼽는 건 아닌데 뭐 어린 놈의 자식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를 많이들 하시죠. 네. 학생들한테 급식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 그런 네. 표현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급식충은 왜 급식충이라고 하는 걸까요? 충이 벌레 아니에요? 네, 맞아요. 경멸의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닐까요? 네? 어떤 굳이 벌레라는 단어를 쓴 거는 네. 그만큼 경멸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요? 학생들 서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끼리 급식충이란 네. 말을 써요? 네, 이제 막 아니 같은 학생인데 왜 그렇게 쓰지? 약간 좀 주관적인 기준에서 뭔가 좀 어린 행동을 하거나 뭔가 철없는 행동을 막 할 때 되게 막 그런 단어를 친구들이 쓰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건데 왜 저런 단어를 쓰지?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고. 그럼 제가 친구예요. 제가 윤석호 학생 친구야. 철없는 친구야. 철없는 행동을 했어요. 철없는 행동 뭐가 있을까? 빨리 내놔. 빨리 사람 안 돼. 그럼 뭐라 그래? 그 정도 쓰이는 급식충보다는 좀 예의 없는 그런 약간 공공도덕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근데 뭐 맘충 이런 것도 있나요? 맘충? 네. 네. 맘충은 어떤 거예요?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좀 네. 민폐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정말
예,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런 행동들에 대한 이유를 본인은 타당하다, 본인은 정당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나는 뭐 어린아이를 둔 엄마니까 나 어린아이 때문이다. 뭐 어린애가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들 하시고 그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저지르시는 분들을 일컬어서 마음충일하지 않을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랑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에 진짜 뭐라 그럴까, 이게 과연 방송에 나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진짜 이런 혐오적인 표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혐오 표현이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좋은, 들었을 때 기분 좋은 그런 표현도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는데, 예. 여기서 즉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으면 기분 좋을 만한, 그러니까 기분 좋은 표현, 이걸 하나씩만 만들어 본다면, 원래는 꼰대 이런 게 혐오 표현이었는데 저 같으면은 뭐라고 해야 돼? 예술 뭐. 뭐 천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듬직한 모습 혹은 뭐 용맹한 모습 뭐 이런 거 보여주면은 뭐 형님 뭐 이러기도 하고 지금 친구들끼리 그렇게 쓰고 있나요? 네. 예, 많죠. 그런 또 표현도 있구나. 예를 들어서 형규 학생이랑 저랑 친구예요. 형규야, 야, 내가 아까 지금 누가 막 불량배가 돈 뺏고 있는 거 내가 진짜 경찰에 신고해주고 불량배 내가 물리쳤잖아. 네. 이런 뭐라고요? 멋지다. 아니 아까 형이라고 한다며. 그런 경우는 좀 약간 그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네. 뭐 혼자 드리블 막 다 해가지고 엄청 잘해서 뭐 골을 혼자 넣었다. 지금 내가 막 20m 지금 혼자 드리블해가지고 자 슛! 골! 형규야 골 넣었다 내가. 아, 뭐야 어디 가요? 형님 멋집니다. 예. 뭐야? 너무 영혼이 없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마음 속에서 안 나오는 거라서 예. 영원히 우러나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풀로 쏜다! 네, 형님. 그럴 때 써요. 그럴 때. 그래요? 네, 그럴 때 형님. 네, 맞아요. 형.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혐오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이것이 나중에 막 범죄 있잖아요. 혐오 범죄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그 범죄로 이어지는 걸 뭐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지인이 그냥 옛날부터 그 단어를 계속 써왔는데 어떤 단어를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네, 자인을 차별하는 네. 단어를 예. 얼마 전에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거든요, 제 지인을. 근데 그 사람이 경찰차가 오고 막 이렇게 될 정도로 크게 벌어진 거예요, 사건이. 그래서 그 사람을 때리고 혹은 뭐 못 가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욕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드는 생각이 말에는 참 큰 힘이 담겨 있다. 뭐 진짜 내가 쓰는 단어가 나를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비하하는 발언을 이제 아무렇지 않게 좀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 썼을 때,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너 왜 그런 표현 쓰냐? 왜 그거 비하 발언인 거 알아? 알면서 왜 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다툼이 벌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다툼이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형규 학생 말대로 충분히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렇다면 앞으로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혐오 표현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혐오 표현을 없애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육하고 캠페인이 좀 널리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이나 막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교육을 하고 실제로 무리 중에서 어떤 아이가 약간 혐오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면은 다른 친구가 야, 너 그런 말 나쁜 거잖아. 이렇게 개선되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봤어요. 이렇게 무리 중 한 사람만 바뀌어도 그 집단 전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이나 캠페인 등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과 캠페인, 네. 어떤 그런 혐오 표현을 하지 말자는 어떤 그런 문화를 이렇게 형성하는 게 네네. 중요하다. 아, 그렇습니다. 예. 우리 유현주 학생. 게임에서 비속어를 사용하면 그 샵으로 표현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나요? SNS 상에서도 뭔가 혐오 표현을 사용하면 그런 식으로 음. 표현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적게 접할 수 있으면 좀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SNS 상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혐오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샵 처리가 된다 이거야? 안 나온다고? 그쵸? 필터링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네. 필터링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직접 말을 하거나 아니면 너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주거나 그런 것들이 저는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건 정의롭지 않은 행동인데 저거는 바르지 못한 건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입을 열었으면 해요. 행동으로 옮기고. 입을 열어서 표현을 해야 된다. 네네네. 그때마다. 네. 어. 그런 게 이제 옳은 행동이고 그런 네. 자기가 멋있다는 걸 알면 네. 음. 저 또 행동으로 옮기고 말로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 말했다가 막 진짜 막 다칠 수도 있고 막 그런데도 괜찮겠어요? 만약에 각오가 돼 있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역사를 바꿔왔던 그리고 민주화를 이뤄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네. 학생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세상이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해야 될 숙제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와우. 그러니까 본인도 딱 준비가 돼 있는 거네요. 보니까 그죠? 그쵸.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혐오 표현을 쓰는 친구나 사람들한테 따끔하게 영상 편지 한번 보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네, 시작. 인생을 보다 현명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혐오 표현을 쓰는 친구들아, 혐오 표현을 사용하기 전에 너가 과연 그 혐오 표현을 듣는 사람이 됐으면 어떨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꼭 말해줬으면 좋겠어. 같이 혐오 없는 세상을 만들자. 네, 네. 혐오 표현이 나쁘다고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이 옳은 말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쓰지 말자. 니들 나중에 후회한다. 똑바로 살아라. 진짜 그 말 딱 들으니까 절대 뭐 혐오 표현은 안 쓸 것 같은데요. 네, 이 말 들은 친구들은 네, 멋집니다. 예. 이게 비단 이게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예,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진짜 그게 왜 나쁜지를 가슴속으로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렇습니다. 오늘 혐오 표현을 주제로 좀 토론을 해봤는데 끝으로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한 얘기 뭐 있으면은 네. 평소에 많이 쓰는 혐오 표현을 제가 몰랐던 것도 알게 돼서 저거는 나쁜 표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저러지? 왜 저런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쓰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만 이렇게 이상하게 느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저는 아직도 세상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살만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혐오 표현이란 것에 대해 조금 더 탐구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이걸 통해 생각보다 많은 혐오가 존재한다는 것에 좀 더 놀랐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이번. 더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는 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어떤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런 멋진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정말 뻔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새삼스럽게. 너무나 멋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청소년들 혐오 표현을 안 쓰고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서로 박수 한번 치시죠. 혐오 표현을 하면 없애자 한번 해볼까요? 혐오 표현을 없애자. 자,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혐오 표현을 쓴다는 것은 곧 누군가로부터 나도 혐오를 당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분별한 혐오 표현은 범죄와 다름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청바지 학생 공론화위원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하트 하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나쁜 것을 알면서 재미삼아 습관처럼 내뱉는 말들. 그것은 표현이 아닌 청소년 문화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죠. 혐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내 행복만큼 중요한 타인의 행복. 그래서 우리에겐 혐오 표현을 거부할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혐오, 노노, 혐오 없는 우리 사회 만들어가요.